한글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 꾸미기 기본 요소인 글자 모양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실행합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 서식 도구의 글꼴과 글자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삼초롱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글꼴을 옆에 펼침 단추를 클릭하여 한 컴 윤고딕 230으로 변경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현재 10포인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펼침 단추를 선택해서 직접 숫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펼침 단추를 선택해서 15포인트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첫 줄에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줄바꿈을 위해 2번 엔터를 입력합니다. 한 컴 윤고딕 230 글꼴과 15포인트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입력되었다면 글자 모양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줄의 문장에 음영을 넣기 위해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글자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식 도구 아래에 글자 모양을 선택합니다. 입력할 내용이나 블록으로 설정한 내용에 글자 모양을 일괄적으로 바꾸기 위해 서식의 글자 모양을 사용합니다. 글자 모양의 단축키는 Alt L입니다. 글자 모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클릭하면 기본, 확장, 테두리 배경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탭에 있는 속성에 음영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영색 옆에 펼친 단추를 선택하고 노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음영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범위를 해제하기 위해 ESC를 누릅니다. 노란색의 음영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 서식 도구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저장할 위치가 나오고 파일명은 하루 한 줄 명언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범위를 설정하여 서식 메뉴에 글자 모양을 눌러보겠습니다. 글자 모양에는 기본, 확장, 테두리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크기는 글자의 크기를 의미하고 언어는 대표 글꼴, 글꼴은 언어에서 설정한 언어별 글꼴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상대 크기는 기준 크기에 대한 언어별 글꼴을 얘기하고 장평은 글자의 가로폭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글자 위치는 기준선의 위아래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자가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아래쪽의 속성은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외곽선, 그림자, 양각, 음각, 위첨자, 아래첨자로 구성이 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보통 모양은 모든 서식을 초기화하는 버튼입니다. 아래쪽에 글자 색과 음영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을 오른쪽 화면을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일부를 복사, 이동 또는 삭제하기 위해서 적용될 범위를 선택하는 것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드래그입니다. 드래그는 블록을 시작할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고 클릭 후 드래그합니다. 이번에는 더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더블 클릭은 낱말을 선택할 때 해당 낱말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낱말이 블록으로 설정됩니다. 이번에는 F3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블록을 시작할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F3키를 누릅니다. 방향키를 누르면 원하는 부분까지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hift 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Shift 키는 블록을 설정할 글자의 시작 부분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끝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시작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 한꺼번에 블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전체 블록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알파벳 A를 함께 누르면 문서 전체가 블록이 설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왼쪽 여백 부분을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문서의 왼쪽 여백을 클릭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먼저 여백 부분에서 한 번 클릭합니다.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문단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여백에서 빠르게 3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A와 같이 문서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해제하기 위해 ESC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드래그, 더블클릭, F3키, 쉬프트키, 컨트롤 A, 그리고 왼쪽 여백을 활용하여 블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글자 모양을 토대로 초대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실행합니다. 글자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서식 도구에 15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글자의 크기가 15포인트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제목부터 글자 모양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서식을 변경하려면 블록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 여백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 서식 도구에 있는 글자 모양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Alt, L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글자 크기는 15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크기를 32로 변경합니다. 펼침 단추를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고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글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함초롱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펼침 단추를 선택하여 한 컴 윤고딕 240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자색의 펼침 단추를 선택하고 초록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에 글자 색과 글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제목이 두 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줄이 된 제목의 글자 크기를 유지한 채 한 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식에 글자 모양을 누르거나 단축키 Alt, L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평과 자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평은
글자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100보다 작으면 날씬하게, 100보다 크면 통통한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95%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간은 0보다 작은 경우에 자간이 좁아지고 0보다 큰 경우에는 자간이 넓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자간을 마이너스 10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에 글자가 날씬해지고 자간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두 줄이었던 제목이 한 줄로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키를 눌러서 범위를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초대라는 글자를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블럭을 설정하였다면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또는 Alt L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속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성 부분에 그림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를 입력하면 확장 메뉴에서 그림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연속과 연속 그림자 중에 연속으로 선택하고 X와 Y의 방향을 3%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해제하면 초대라는 글자에 그림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을 한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한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꾸고자 하는 글자 뒤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또는 범위를 설정하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 또는 F9키를 누릅니다. 한자 목록에서 정확한 한자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한자가 제시될 때는 아래쪽에 있는 뜻과 음을 확인해서 정확한 한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자 목록에서 한자를 선택하고 입력 형식을 선택합니다. 저는 입력 형식에서 한글 가로 안에 한자를 선택했습니다. 한자 목록과 입력 형식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한글 일상이 가로 안에 한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날짜, 시간, 장소 앞에 기호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날짜 앞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기호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입력 메뉴에 문자표 아래쪽에 글자를 클릭하고 문자표를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F10을 함께 누르셔도 됩니다. 문자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문자표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문자표에 한글 HNC 문자표 전각 기호 1화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자표 목록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기호를 선택합니다. 기호를 선택하고 넣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한 칸을 띄어쓰기 하겠습니다.
문자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두 번째, 시간에도 동일한 문자표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입력의 문자표 위에 참고 표시가 있습니다. 이 참조 표시를 클릭하면 마지막에 입력했던 문자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장소 앞에도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문자표 위에 있는 참고 표시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표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그림자와 강조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너희를 초대하고 싶어. 이 항목에 그림자와 강조점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식 메뉴에 글자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림자를 입력하기 위해 확장 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확장 탭에서 없음과 연속, 비연속 중에서 연속을 선택합니다. 그림자의 색깔도 변경할 수 있고 방향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강조점 없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펼침 단추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동그란 점선이 글자를 의미합니다. 글자 위, 왼쪽, 아래 어디에 강조점을 설정할지 확인해 보시고 저는 위에 있는 강조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림자와 강조점을 설정하고 오른쪽 위에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범위를 해제하면 그림자와 강조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날짜 부분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날짜 부분에 음영색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서식 메뉴에 글자 모양을 선택합니다. 기본 탭입니다. 기본 탭의 아래쪽에 글자색과 음영색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영색을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60% 밝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릅니다. 범위를 해제하면 글자에 음영색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밑줄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밑줄을 추가할 때는 서식 도구의 글자 모양을 누르지 않고 서식 도구 상자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서식 도구 상자의 밑줄 옆에 펼침 단추를 누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밑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중 실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식의 글자 모양을 눌러서 대화 상자 안에서 설정하지 않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도 쉽게 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의 내용을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장소의 내용을 형광펜으로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서식 탭에 형광펜 옆에 펼침 단추를 누릅니다. 여기서 하늘색의 60% 밝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형광펜이 색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을 해제하려면 다시 범위를 설정하고 형광펜 옆에 펼침 단추를 누르고 없음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색의 형광펜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형광펜이 적용되었습니다. 인쇄할 내용을 미리 보기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방금 작업한 형광펜이 보이지 않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형광펜이 설정된 부분에 인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형광펜도 포함해서 인쇄하려면 이번에는 인쇄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형광펜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 대화 상자에서 확장 탭을 선택합니다. 확장 탭의 아래쪽에 선택 사항에 형광펜을 선택하면 인쇄할 때 표시한 형광펜을 함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서식 도구에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파일을 저장할 폴더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초대장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자 모양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